안녕하세요. 빛이 나는 미나 엄마예요. 오늘은 영어 유치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영어 유치원 보내고 싶으신가요? 엄마표 영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적어도 한 번쯤은 영어 유치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을 텐데, 영어 유치원을 선택하기 전에 꼭 체크해 봐야 할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리고 영어 유치원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영어 유치원보다 훨씬 효과를 볼 수 있는 영어 영상을 추천해 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영어 유치원을 선택하기 전에 꼭 체크해야 할 부분은 총 5가지인데, 제일 첫 번째로는 우리 아이 모국어 실력이에요. 우리 아이가 우리말로 자기 감정을 잘 표현을 하고 엄마랑 대화를 할 때 티키타카가 적어도 두세 번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의 모국어 실력이 잡혀 있을 때 보내시는 거를 추천드리는데, 그 정도의 모국어 실력이 되려면 보통 6세, 7세가 되긴 해야 돼요. 그때 보내면 아이가 영어를 거부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요즘에는 5세 유치원을 들어가는 시즌 때부터 영유를 보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제일 처음 학기에는 영어와 한글을 섞어서 쓰는 놀이식 유치원을 추천드려요. 요즘에는 유치원이 놀이식, 그리고 놀이랑 학습을 섞어 놓은 절충식, 그리고 학습식이 있는데, 최대한 놀이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유치원을 보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어에 대한 호감도. 우리 아이가 영어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갖고 있고, 영어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있다면, 유치원에 갔을 때에도 적응하기가 빠를 수 있거든요. 근데 노출이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가게 되면 힘드니까 그 이전에 영어 동요를 많이 들려주시고, 그리고 짧게 짧게 영상들을 보여주셔서 영어에 대한 좋은 감정과 호기심을 넣어서 약간의 아이가 준비가 된 상태여야 된다는 거를 꼭 명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아이 기질. 지금 제가 말하는 기질은 단순히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가 아니라 우리 아이 언어 감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 아이가 말을 좀 일찍 트이고 문자에도 일찍 관심이 있어서 한글도 떼고 이런 친구들이면 영어를 습득할 때에도 좀 더 빠르게 흡수하고 아웃풋이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지 않고 우리 아이가 말도 좀 늦게 트이고 문자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다면 영어 유치원을 다닌다 해도 거기서 뽑아올 수 있는 효과를 그렇게 많이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잘 판단해서 우리 아이가 언어적으로 조금 감각이 있는지, 우리 아이가 조금 언어 습득을 하는데 조금 시간이 더딘지를 잘 생각하셔서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어감이 조금 느린 친구들은 5세, 6세, 7세, 3년을 다닌다 해도 그 아이에게는 그 유치원 생활이 즐겁지 않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언어의 습득량이 현저히 다른 친구들보다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인풋은 차라리 집에서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거든요. 그 아이 수준에 맞춰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의 언어 감각을 고려해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거리예요. 아무리 좋은 유치원이어도 집과 20분 이상의 거리에 있는 유치원은 최대한 보내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하루 이틀 갈 곳이 아니고 매일매일 등원을 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이도 힘들고 자가로 하게 되면 또 부모님도 힘들게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분이 넘지 않는 선에서 선택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이거는 단순 영어 유치원뿐만이 아니라 일반 유치원을 선택하실 때에도 너무 먼 거리가 아닌 곳에서 결정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보통 일반 유치원도 선택할 때 시설도 체크해 보시고 위생 상태, 그리고 또 그 하루 종일 어떻게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는지, 체험 활동 같은 것도 체크하시고 그러시는데, 그런 세부적인 것들은 이제 직접 방문을 하셔서 꼼꼼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적인 여유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한두 달 보낼 게 아니고 5세부터 보내게 되면 6세, 7세까지도 거의 생각을 하고 보내시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이게 제일 첫 번째 순위로
두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부분인데, 왜냐하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제가 큰 돈을 들여서 아이를 거기에 보냈기 때문에 거기서 무언가 큰 걸 얻어와서 아이가 아웃풋이 되기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그렇지 못할 경우 엄마는 아이를 좀 다그치게 되고, 아이는 그로 인해 영어에 대한 감정도 안 좋아지고 스트레스를 계속 쌓일 수밖에 없거든요. 10세 이전에 제일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부분이 공부 정서인데, 이미 유아기 때 공부 정서를 다 망가뜨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너무 쪼달리면서 보내게 되면 그런 감정적인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을 때 다른 체크리스트에서도 내가 다 어느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생각했을 때 결정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유가 없음에도 간절하신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한테도 꼭 부탁하고 싶은 건, 나중에 아이가 컸을 때 내가 너를 위해서 쓰지 않고 아끼면서 너를 영유에 보냈는데, 이런 말씀을 안 하실 자신이 있으시면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냈다고 해서 아이에게 그런 부담감과 이렇게까지 했다는 생색을 내지 않을 자신이 있으시면 그러면 그때는 보내셔도 된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너무 빠듯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힘들게 보냈는데 나중에 아이가 영어와 담을 쌓거나 안 다닌 친구들보다 영어 실력이 떨어져서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러실 거면 안 보내시는 게 차라리 낫다. 아예 생각도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영어 유치원을 보낼까 말까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보내게 된다고 했을 때 그 나중에 졸업을 하고 나서 어떻게 국제학교를 갈 것인지 일반 학교를 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큰 틀로 계획을 잡아 놓으셔야 되고요. 아이가 2, 3년 동안 영어 유치원에만 적응을 하고 있다가 일반 초등학교로 가게 되면 적응을 잘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만약에 영어 유치원만 다니고 국제학교는 안 가고 일반 초등학교를 가게 된다고 했을 경우 우리 아이에게 미리 그렇게 적응할 수 있는 만발의 준비를 꼭 해주셔야 되고요. 영어 유치원은 사실 정확한 명칭은 유아 영어 학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한 학기, 한 학년을 맡아서 책임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학원이다 보니 한 학년을 꼭 이 한 선생님이 책임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비자 문제나 또 아니면 자국에 무슨 일이 있거나 했을 경우는 그냥 바로바로 귀국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자주 교체될 수 있다는 거를 알고 가셔야 돼요. 한 선생님이 꾸준히 우리 아이를 1년 동안 뭐 2년, 3년 이렇게 계속 그 학원에서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설되지 얼마 안 된 유치원보다는 좀 크고 좀 오랫동안 체계적으로 계속 운영이 됐던 유치원을 선택하시기를 추천드려요.